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간단한 운동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직 모르신다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이고 물리치료사이자 오스테오패스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님, 저는 무릎에 관절염이 있고 반월상 연골이 염증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스트레칭을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리 뒤쪽이 눌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언을 해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관절염은 가장 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접할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여기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염증인지, 금방 지나가는 건지, 수술로만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약을 먹으면 관절염이 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관절염은 마모와 같은 의미입니다. 운동화 미층이나 슬리퍼 미층을 많이 신으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슬리퍼의 품질이나 걷는 방식에 따라 한쪽이 더 많이 닳기도 하죠. 신발 밑창의 모양도 다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무릎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기 무릎이 있는데 허벅지 뼈인 대퇴골과 정강이 뼈인 경골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뼈들의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서로 맞물려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마모가 진행되면 이 부위가 더 이상 평평하지 않고 이런 거칠어진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뼈도 그렇고 여기 정강이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마모, 즉 이런 형태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관절염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형태가 사라지고 이런 마모 때문에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통증이 생기죠. 왜냐하면 닳아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뼈와 뼈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관절에서 모래가 끼인 듯한 느낌이 들다가 점점 뻑뻑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엔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무릎이 걸리는 듯한 느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붓는 현상. 우리가 관절 삼출 또는 무릎에 물이 찼다고 부르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우, 알렉산드리, 그러면 닳아버렸으니까 이제는 교체해야 하고 아니면 다른 무릎이거나 다시 태어나야 하고 결국 나이 탓이라는 거죠. 진정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이 때문이라면 젊은 사람들이나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은 관절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그게 이유라면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들이 관절염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도 무릎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고 반면에 아직 청소년인데도 이미 마모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는 일은 기계적인 과부하, 즉 과도한 움직임이에요. 무릎의 한 부분,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런 불균형, 정렬이 맞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서 마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릎의 정렬과 움직임의 균형을 개선하면 됩니다.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무릎이 정렬이 안 되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관절염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걸 개선하려면 고관절, 발목, 그리고 발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무릎 자체도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더 균형을 잡아주고 이런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더 풀어주면 제 무릎은 더 이상 바깥쪽이나 안쪽만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무릎이 더 이상 반월상연골이나 슬개골에 무리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절염 증상들이 줄어들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참고로 제가 이미 허벅지를 통해 무릎을 개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기 카드에 남겨두었으니 나중에 꼭 시청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4가지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엉덩이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입니다. 둘째, 발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입니다. 셋째, 발목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자체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입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 외에도 여기 언급된 다른 부위 중에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댓글에 답변을 드리거나 지금처럼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답변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모든 알림을 설정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할 거고 유튜브가 제가 답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편리하죠? 자, 첫 번째 운동에서는 우리가 엉덩이 움직임을 개선할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이렇게 회전하는 의자가 있다면 사용하는 거예요. 바퀴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좌우로만 회전하면 돼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의자 등받이에 잘 기대고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세요. 그래서 만약 의자가 너무 높아서 발이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의자를 조금 낮추거나 발밑에 받침대를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발을 바닥에 고정한 채로 몸을 그냥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세요. 이 동작을 할 때 허벅지 뼈를 회전시키는 것이고, 즉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이며 고관절에 윤활유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 자체에도 이미 도움이 되고 있는데 마치 무릎의 바깥쪽과 안쪽을 열고 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엉덩이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고 무릎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처럼 반월상 연골이 관련된 경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게 30초 동안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의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같은 운동을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해주세요. 무릎을 벌려서 무릎이 천장을 향하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한 만큼 벌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발꿈치를 벌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의자에서 했던 것과 같은 동작인데 여기서는 한 번에 한쪽 다리씩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팁은 손을 허리에 올려서 엉덩이가 앞으로나 뒤로 돌아가지 않게, 몸통 전체가 회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손을 여기 엉덩이에 두고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하세요.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발꿈치도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발꿈치도 들어 올리세요. 이게 한 동작입니다. 각 다리로 10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다리로 하려면 반대쪽으로 누우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발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운동은 발목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앉아서 발을 이렇게 교차하세요. 발에 무게를 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목 위쪽에 받쳐서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발꿈치를 쥐세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발등 아래쪽을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여기서 비틀듯이 움직임을 해줄 거예요. 한 손은 한쪽으로, 다른 손은 반대쪽으로 움직여주세요. 한쪽으로 비틀고, 반대쪽으로 비틀고, 한쪽으로 비틀고, 반대쪽으로 비틀어주세요. 이 동작을 30초 동안 해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본인에게 편안한 범위까지만 이 동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운동은 발목의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운동에서는 발목 위쪽, 여기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뼈 위를 잡아주세요. 발가락을 감싸주고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까지만 움직이는 거 기억하세요. 한쪽 방향으로 10번 원을 그리고 반대쪽 방향으로도 10번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발목 위에 있는 이 손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스트레칭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크게 원을 그리면 됩니다. 한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 관절을 개선하고 무릎의 움직임, 특히 반월상 연골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데 제가 아는 최고의 동작, 최고의 운동은 바로 이 운동입니다.
발을 바닥에 대고 앉은 다음 발끝을 들어 올리고 발가락을 들어 올리며 발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와이퍼처럼 바깥쪽과 안쪽으로 천천히 10번.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발을 안쪽으로 당길 때는 힘을 주어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다시 말해, 발을 안쪽으로 가져올 때마다 이 동작에 신경 써서 해주세요. 발을 바깥쪽으로 보냈다가 안쪽으로 올 때는 힘을 주어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안쪽으로 힘을 주어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서두르지 말고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들이 바로 쇼도의 무릎 프로그램에 포함된 몇 가지 운동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이건 당신의 무릎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를 예방하고 마모를 막으며 물론 간단한 운동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시거나 또는 쇼도의 무릎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여기 좋아요를 눌러서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우리 채널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비롯해 채널의 모든 다른 영상들도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통증을 완화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제가 무릎에 대한 팁을 주고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했던 라이브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무릎 통증에 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있다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큰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